정청래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칭 이 시대의 참 예언인. 이 시대에 참 예언인도 쓰시고 참 역술인도 쓰시고 막 맘대로 쓰시더라고요. 세상이 저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지난번 총선 때 민주당의 가장 큰 파장이 정청래 컷오프. 정청래 컷오프 가장 큰 파장이었죠. 였습니다. 2016년 3월 10일이었죠.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컷오프가 예상되어 있죠. 지금 사실은 3월 11일설이 제일 유력해요. 네, 탄핵 선고. 그렇습니다. 그 묘하게 맞아 떨어지네요. 저는 컷오프 이후에 국민 속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컷오프 이후에 감옥 속으로. 네. 저 박사모 테러 당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막 말씀? 아니 지금 특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입건해서 검찰에 그냥 수사자를 넘긴다는 거 아닙니까? 아하. 그러면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럼 곧바로 검찰 수사가 들어가고 혐의가 있으면 곧바로 뭐 구속영장 청구하고 그리고 똑같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 400억 뇌물 제공 혐의로 지금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구속이죠. 그리고 그것을 받았다는 최순실, 뭐 정유라 등도 다 구속 예정이거나 구속됐거나. 그렇죠. 그러면 똑같은 공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범이라고 이제 피의자 적시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그러면 당연히 같은 혐의이기 때문에 같은 조치를 받겠죠. 알겠습니다. 3월 10일 얘기하다 우리 이렇게 됐는데 사실 지난 이 시간 얘기부터 좀 해보자면요. 15% 마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뭐냐면 지지율 15%의 반기문 전 총장은 낙마했지만 대선을 포기했지만 지지율 15%가 나오는 순간 황교안 총리는 출마할 거다. 그러셨잖아요. 사실 뭐 어떻게 되나 저는 한 달 동안 계속 추이를 봤는데 황교안 총리 뭐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체로 15%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15% 위아래 지금 기록하고 위아래 왔다 있죠. 갔다 하죠. 어제는 황대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황교안 통일 대통령 만들기라는 팬클럽도 만들어졌습니다. 출마 합니까 안 합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12번 기와집을 지었다 부셨다 할 겁니다. 기와집이 뭐 청와대예요? 네, 그렇습니다. 머릿속에 청와대를 그렸다. 지었다 부셨다. 그 결국은 어떻게 짓는 쪽입니까 부수는 쪽입니까? 지금은 아마 본인이 확정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못하고 있는 여전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황교안 총리가 대선 출마 결심을 굳혔다면 특검 연장안에 사인했을 거라고 봅니다. 잠깐만요. 저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아니 대선 출마를 생각하기 때문에 특검 수사 연장을 거부했다 지금 이렇게들 다 해석하고 있는데 저는 반대로 해석하고 왜 있습니다. 반대로 보세요? 특검 연장안에 사인을 했을 경우 지지율이 아마 폭등했을 겁니다. 사인했을 경우 왜냐하면 대다수 국민들이 그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었죠. 80% 국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외연 확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도를 끌어안아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결심이 섰더라면 눈 질끈 감고 특검 수사 연장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은 좀 간복이라고 그럴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었다 부셨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특검 수사기관 연장을 거부한 다음에 지지율이 올랐어요. 몇 퍼센트 올랐거든요. 하지만 거기까지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더 가려고 했다면 오히려 사인을 했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참 고난이도네요. 우리 이 시대에 참 예언인조차 예언하기 어려운 게 황교안 총리. 15%를 훌쩍 넘어서 예를 들어서 20% 이상을 달리고 있다. 그러면 본인이 안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등 떠밀려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5% 지지율이라는 것은 항상 밑으로 뭐 한 자릿수로 내려갈 수도 있고. 내려가는 경우 봤잖아요. 우리 하기 때문에 반기문 총장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본인도 그렇게 뭘 해보려다가 낙마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더 그럼 황 총리는 보기로 하고 뭐 황 총리 얘기 나온 김에 법여권 얘기부터 풀어가 보죠. 지난달 우리 월간 정청래 시간에는 한 글자조차 언급 안 됐던 어떤 사람이 이번 달 편에 등장했습니다. 바로 홍준표. 홍준표 지사. 공식 선언은 안 했는데도 이미 떠들썩합니다. 나올까요? 그러니까 홍준표 지사 같은 분이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자유한국당의 불행이죠. 무슨 말씀이세요? 홍준표 경남지사로 승부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워낙 없기 때문에 인물이. 워낙 인물이 없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축구로 치면 예. 후보 명단에도 못 올랐던 선수가 갑자기 지금 튀어나와서 지금 몸풀고 있는 격이거든요. 이거 홍준표 지사가 들으면 또 막말 막 쏟아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역정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분은 왜 그렇게 막 말을 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무슨 말을 했냐면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자기 대장이 뇌물 먹고 자살한 사람이 네. 지금 민주당의 1등 후보 아니냐. 네. 이런 얘기를 해서 민주당 발칵 뒤집혔었죠. 네, 이분은 아마 계산된 발언이었을 겁니다. 본인이 이분은 대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내에서 예. 먼저 주목을 받고 예. 그리고 주자이다 보니까 마음이 급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유한국당 예를 들면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오신 분들 예. 친박단체 이런 데로부터 먼저 예쁨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하. 그래서 저는 전략적 발언이고 노이즈 마케팅이고 여기에 대응하면 할수록 예. 홍준표 지사 성격상 예. 속으로는 더 좋아할 것이다. 더 좋아하고 있을 거다. 그래서 나서, 예.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대응하기보다는 그냥 예. 족족 예. 사법 조치를 하는 것이. 사법 조치에 들어가는 네. 게. 사실 민주당에서 이제 사법 조치 얘기가 나왔어요. 네. 막말하지 마라 얘기가 나오니까 어제 홍준표 지사가 또 뭐라고 했냐면 아니 이게 무슨 막말이라는 거냐. 나는 그냥 팩트를 말한 것뿐이다. 네. 아니 대장이 뇌물 먹고 자살한 거 다 팩트 아니냐. 받아쳤거든요. 네. 어떻게 또 받아치시겠습니까 정청래 의원. 받아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는 받아치지 말고 족족 사법 조치 하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직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지 않아요. 아직 사실 3심이 남았어요. 본인의 네. 그 뇌물 혐의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 거울을 보면서 본인 얼굴부터 찬찬히 살펴보기 바랍니다. 네, 홍준표 지사 이제 계산된 발언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요. 한국당 대선 주자 자격이 충분하다. 네. 네, 지금 정청래 의원은 거울 보라 그러셨는데 네.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했어요. 자격이 충분하다. 아직은 지지율 미미하지만 분명히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만약 황과 황교안, 홍준표 둘 다 나온다고 치면 지금은 지지율이 한 5배 차이 납니다만 누가 당 후보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뭐 12, 3%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 지지율이. 네. 네. 그리고 지지율이 좀 낮은 편인데 네. 자유한국당은 대선 출마자들이 10명도 넘을 것 같아요. 출마자 많아요 지금. 네네. 네. 미니버스 한 대 동원해야 될 것 같아요. 대선 주자 다 태우려면. 예. 그래서 예. 저는 재밌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정우택 원내대표가 그런 말씀 하셨는데 예. 저는 홍 지사보다는 정우택 원내대표도 한번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정우택 원내대표 왜요? 왜 등 떠미시는 거예요? 그 홍준표 지사보다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정우택 원내대표가 훨씬 나은 분이. 네, 차라리 본인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은 지금 대선 주자 풍년이 들었어요. 풍년이 들었어요. 네. 얼마나 수확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상황을 정청래 전 의원이 아주 반어법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한 달간을 예측하는 시간 월간 정청래 야권으로 가보죠. 오늘 저녁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 그 첫 회가 저희 CBS를 통해서 중계가 되는데 6시 30분입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그냥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죠. 만약 탄핵이 다음 주에 인용이 된다고 하면 네. 대통령이 정말 탄핵이 된다 하면 대선은 5월입니다. 5월 9일일 가능성이 많죠. 5월 9일. 3월 10일 날.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인용이 되면. 1위 자리가 네. 바뀔 수 있을까요? 2달 동안 불과. 어디에서 1위죠? 뭐 지금으로서는 당 1위가 전체 1위이기도 하니까. 네네. 예. 바뀔 가능성은 0%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셔도 단정적으로 되시겠어요? 말할 수 있는 것이 예. 두 가지 여론의 흐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뭡니까? 아마 여론조사 업계에서도 예. 상당히 신기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 3, 4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론 80% 안팎이 예.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3, 4개월 동안 예.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 1위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3, 4개월 됐어요 벌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던 경우거든요. 그래서 한 주제를 놓고 국민 여론이 이렇게 3, 4개월 동안 고정불변한 것이 극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딱 들어가면 가장 큰 핫 이슈. 네. 우리 김현정 앵커에게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뭡니까 가장 큰 경선의 핫 이슈? 경선이 들어가자마자 가장 큰 이슈. 문재인 50% 넘을까 안 넘을까 이게 핵심 이슈입니다. 그래요. 네.
반을 넘길까 안 넘길까. 왜냐하면 이제 반 못 넘기면 결선 투표제 다시 한번 1, 2위가 싸워야 되거든요. 2012년도에는 53% 득표로 결선 투표 없이 없었죠. 직행했었죠. 예. 이번에도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실제로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 나는 2등을 먼저 하겠다. 그리고 결선 투표에서 한번 대결해 보겠다. 예, 예.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략 지금 꾸리고 있죠. 네. 안희정 지사 잘하고 있습니까? 축구를 치면 예. 우리 편인지 상대 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당연히 민주당 편이죠. 민주당원이신데. 아니 공을 차는데 예. 어느 꼴대로 공을 차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걸 보면서 그런 생각하셨어요? 아니 지금 특검 연장도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는 그걸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예. 손잡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국면에서는 예.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겠다. 좀 누구 편인지 헷갈리잖아요. 개혁과제에 합의한다면 나는 자유한국당과도 연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개혁과제에 합의한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예. 그 개혁과제는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이에요. 그리고 특검 수사 연장을 통해서 예.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철저하게 수사하는 게 지금 최고의 개혁 과제입니다. 그럼 그런 말씀을 하셔야죠. 거기서 어차피 자유한국당하고 맞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연정 발언한 다음에 안희정 지사는 지지율이 올랐어요. 지금 또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선의로 한 일이다라고 발언한 다음에 떨어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대연정에 대한 발언은 득이 되는구나라고 판단한 거 아닐까요? 잘못 계산한 거죠. 그러니까 대연정을 말했을 때는 이 말이 갖고 있는 함의 예. 에 대해서 좀 어렵고 그리고 저것은 득표 전략상 저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가 임계점이었어요. 근데 선한 의지를 말하는 순간 이것은 나가도 너무 나갔다. 너무 나갔다. 그러는 순간 이것이 그냥 단순한 득표 전략이 아니라 예. 본심 아닐까? 진짜 소신 아닐까? 진짜 소신 아닐까? 그리고 본인은 뭐라고 했어요? 선한 의지에 대해서 사과해 놓고 예. 또 하루 이틀 지나서는 사실 내가 사과를 했지만 내 본심은 변하지 않는다 하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이제 실수였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계층에서 빠집니다. 지지율이. 예. 거기서 빠지면 예. 안희정 지사를 지지했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가 아닌 계층에서 중도 아닌가비요? 하고서 또 빠지는 겁니다. 지지율이 빠지기 시작하면 또 그것도 일종의 밴드웨건이죠. 되게 네, 따라가는 이런 흐름이 자 그러면 이재명 시장은 어때? 이재명 시장은 사실은 지지율이 더 오르지도 않고 더 떨어지지도 않고 정체 국면을 쭉 유지하고 있는데 10% 언저리.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가면 예. 이 다툼이 저는 치열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안희정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지지 계층에서는 예. 여론조사 하면 지금 전체 여론조사보다는 상당히 더 많이 떨어질 것 같고요. 안희정 지사가 떨어지면 예. 상대적으로 이재명 시장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럼 그것이 전체 여론조사까지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재명 시장은 오히려 그럼 당 경선이 본격화되면 유리한 고지로 갈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당 내부뿐이 당 내부를 바라보는 시각인데 그나저나 탄핵이 인용되거나 기각되거나 그 결과에 따라서도 대선판이 달라질 수 있는 건가요? 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탄핵이 인용되고 예. 대선 로드맵이 안정적으로 이제 제시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대선이 임박하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표로 오히려 더 쏠림 현상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탄핵이 인용이 딱 되고 이제 안정적이 되고 나면 오히려 문재인 전 대표는 떨어질 가능성이 크고 네. 여권표가 올라갈 가능성도 크다는 게 유승민 의원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일단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쏠림 현상이 더 있을 것이고 대선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문재인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더 선명해지기 때문에 저는 지지율의 뭐 교차 현상이라든가 예. 바뀌거나 그러지는 더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네, 그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럼 기각이 설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각이 된다 해도 예. 저는 그런 것은 상상하기 싫지만 실제로 기각이 된다면 예. 이재명 시장 지지율이 상당히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핵 국면에서 사이다 반응으로 사실상 맞아요. 이재명 시장이 많이 어필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탄핵 스타죠.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정말 미미했던 지지율이. 네, 그런데 탄핵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면 이재명 시장이 또다시 주목을 받지 않을까.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 알겠습니다. 이 시대의 참 예언인 자칭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탄핵이 정말 심판 그 결정 직전까지 오고 대선이 눈앞에 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하나하나 예측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긴장감도 들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12월 9일 탄핵 당일날 탄핵도 제가 거의 다 뭐 퍼센티지도 맞췄던 것처럼 그때 이미 저는 3월 9일 10일 이렇게 인용이 될 것이다. 그때부터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때 그 3월 9일 10일 얘기를 하셨어요? 12월 9일날 제가 얘기했습니다. 와 진짜로요? 네. 그때는 3월 8일로 제가 제가 지금 기억 못한다고 그냥 아무 말씀을 하시는. 맞습니다. 정말 그러셨어요? 그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우스개 비슷하게 한 건데 이유는 뭐였냐면 그 국회 탄핵 때 불참 1. 찬성 234, 1, 2, 3, 4, 맞아요. 반대 56, 무효 7, 그럼 8, 9, 0 숫자가 남는다. 8명의 재판관이 90일 이후에 한다. 그 90일 이후가 3월 8일이었어요. 그때 1, 2, 3, 4, 5, 6, 7 기막히게 됐다 해서 화제가 됐었는데 8, 9, 10이 남는다. 야 이런 정말 아무 근거 없는 얘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하시니까 이게 또 재밌네요. 아니 근데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정미 재판관 퇴임 이전에 할 것이다. 3월 13일 이전에. 그러니까 얼추 맞는 거예요. 8, 9, 3월 8, 9, 10일이. 맞아요. 그래서 이건 무슨 우주의 숫자의 조합인가? 그래서 재밌습니다. 3월 9일 안팎으로 예언을 했었죠. 자, 긴장의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월 9일, 10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다음 주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결과를 가지고 다음 달에 우리 월간 정청래로 다시 만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러잖아 월간 정두원 의원하고 한번 TV에서 두 분 만나셨다면서요. 네. 어떠셨어요? 뭐 저 때문에 안 나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요? 본인은 뭐 보수 우파에서 싫어한다. 그래서 안 온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저하고 토론하는 것이 두려웠겠죠. 두려워서. 제가 지난번에 정두원 의원한테도 한번 제안했거든요. 월간 정청래랑 월간 정두원은. 보니까 저를 눈을 잘 못 쳐다보시더라고. 그래요. 왜 그러셨어요? 두려워서? 긴장을 푸시고 앞으로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두 분 한번 만나는 자리를 꼭 특집으로 마련하리라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칭 이 시대의 참여연인 정청래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월간